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20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밤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자, 어제 있었던 시장 설명 같이 드리면서 오늘 장에 대한 설명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32, 137포인트가 상승을 한 42,79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반에 조정을 제외하고 빠르게 그 부분을 회복을 하면서 일단 보합 건세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 뒷이야기들은 좀 더 이어서 봐야 되겠고요.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0.02%, 4.36% 상승을 했고 S&P 500도 5.2, 0.09%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있음으로써 사실상 시장에 부하가 많이 걸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장 초반으로 영향으로 제한을 하면서 빠르게 그 측면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미국 정부 측, 특히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었던 방식처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현재 있는 상황,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재무장관 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빠르게 진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썼던 전략들이죠. 무역 협상 있기 전에도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다. 호의적인 계속된 뉴스를 부어주면서 시장에 더 이상 이탈화되는 현상들을 막아줬던 측면들이 작용했던 것처럼 지난 새벽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간 프리마켓장에서 조정을 계속 받았고 본장이 시작하면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끝이 난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 현재는 다시 재차 눌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떠한 뚜렷한 상황이 지금 정리된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게 적절해 보이고 같은 상황에서의 문제는 그런 립서비스에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국채금리가 계속 안정세를 찾고 있죠.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4.5대까지 넘어갔던 국채금리가 어찌됐든 진정세를 찾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걸리던 상황들을 막아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국채에 관련된 이슈가 정리됐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지수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 또는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해서 해당 이슈가 종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른 맛이 있고요. 대신 이제 신뢰도가 좀 강하죠.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 이 부분에서 사실 게임이 끝났어요. 이게 몇 시냐? 10시 반입니다. 딱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제 10시 반 시세죠. 여기가 지금 시세죠. 그냥 끝났습니다. 제자리입니다. 딱 이 파동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움직일 의사가 없다는 거죠. 가두어 두겠다. 그 의도가 매우 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주가가 어떠한 특정 방향성을 레인지를 하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의 박스권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아마 향후 흐름에 대해서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분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현물 쪽인데, 이제 현물 쪽 움직임들을 보면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사실 어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위가 고점을 터치업을 하면서 시세를 왜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곡을 했다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 1위가 잡아 당겨서 주가를 지켜놔 버리니까 다른 쪽 종목군들이 다소 밀려도 그 여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애플은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도 어제 고점을 못 넘기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가총액 1위가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방어했던 측면이 증시 전체 레벨업을 했던 요인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온전하게 회복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상태는 주가가 그냥 선방했다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데,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신용등급에 대해서 그게 아주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빌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빌미를 찾고 있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떨궈내고 있다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 괜찮아 하고 주가를 들어 올려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어떤 사단이 생기냐면 고가에서 매물이 단숨에 쏟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됐을 때 유동성의 공백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제 주가가 방어를 했지만 거래량을 봐보세요. 거래량이 큽니까? 대기 매수가 높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어제 국면 자체를 아주 단순하게 저가 매수로만 인식이 됐다고 하면 대기 매수세 거래량이 크게 올라왔을 겁니다. 대기 매수의 거래량이 크게 올라면서 주가를 잡아 올리는 경향들,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하지 못했느냐? 결국은 대기 매수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간망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는 적은 상태, 대신 매수 역시도 적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자체의 추세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기존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 매도세만 없어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을 바라보는 평가가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왜곡의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의 반등을 가지고 이게 마냥 좋다, 나쁘다라고 단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오늘장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어제장 사실 그냥 조정을, 이왕 받은 조정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그냥 받아놓고 끝냈으면 조금 역발상적으로 부담이 좀 덜할 텐데, 어제 장을 거의 반 어거지로 버텨버렸어요. 제가 어제 이 시간의 포인트를 보고, 어제 이 시간의 포인트를 보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10시 반이고, 이 시간이 새벽 3시 가량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쉽게 그냥 조정 파동을 받아주면 아마 다음 매물 소화를 한번 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버티고 끝내길래 아침에 움직이겠다 싶어서 손을 털어낸 상태인데, 아침장을 봐버리니까 역시나 이 자리에서 또 걸려있더라. 그럼 결국은 시장은 지금 매물 소화의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적당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가 결국은 메이저들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매물 소화를 통해서 다음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공격적으로 아마 시장 흐름을 크게 키워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 단기 호흡 조절,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분석이 되어지고, 단기 숨고르기 국면인 만큼 공격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 및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전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 제가 지금 5월 1일 날 이후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버텨내고 있거든요. 근데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칫하면 2024년도에 있었던 신고가를 지금 가려고 하는 위치에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곡점 두 간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변동성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먼저 정석적으로 직전에 있었던 최고의 신고가를 막고 한 차례 쉬어가는 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정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장세의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현재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을 가지고 증시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기사를 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사를 내면서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관련된 기사들을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플랫폼을 추가할 예정이 있다. 코파일럿에 대한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해서 가고 있는 말에 계속 뉴스를 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고 있는 말에 뉴스를 준다. 사실 그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재료 소진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달려가는 상태에서 재료 소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의 주가 결과는 우리가 뻔히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염두하셔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해 볼 생각이고 조금 서둘러서 한번 봐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브리핑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